네, 소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의 배성화입니다. 저는 오늘 코비드-19 백신과 이와 관련된 헤마톨로직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한 6개월 전에 강의를 부탁을 받았으면 굉장히 힘든 강의가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았고, 그리고 이후에 반응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정리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아마 좀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2일 날 2021년 미국 사망 통계 자료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미국 사망 원인의 세 번째가 코비드 19이고요. 암으로 사망이 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코비드 19에 의한 사망이 41만 명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건 한 지난 2년 동안이 저희들이 이제 이 코로나 19와의 거의 전쟁의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무기가 결국은 백신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하는 백신으로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플랫폼인 바이럴 벡터 백신과 그리고 RNA 백신을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새로운 플랫폼의 백신을 쓴 게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코로나 19 이후에 이제 이 백신까지 개발이 팬데믹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백신까지 개발이 거의 1년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개발하고 임상 시험하고 허가나는 기간까지가 거의 1년 정도 안의 시간에 되었고, 그래서 2020년 12월, 2021년 1월부터 이제 백신이 시작이 되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파이자, 모더나 백신들이 임상 연구를 이제 개발 이후에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략 여기 임상 연구에 이제 그 등록되었던 이제 볼런티어들의 수가 대략 한 2만여 명에서 한 4만여 명 정도의 이제 대상을 로 이제 임상 시험이 진행되었고, 실제 그래서 백신을 맞았던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이제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한 60에서 한 90% 정도 이제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어서 이제 백신이 이제 좀 전면화돼서 이제 작년 초부터 사용이 되게 되었었습니다. 그 임상 연구에 진행되면서 이제 발견되었던 이상 반응은 대부분 접종 부위 압통이나 통증, 근육통, 발열, 오한, 관절통, 메스꺼움 등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열의 빈도가 생각보다 조금 높긴 한데요.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 30%, 얀센인 9%, 파이자는 14%, 모더나도 한 15% 정도에서 이제 발열이 있었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은 마일드 마더리트로 구분이 되었고, 대부분 트랜지언트했고, 그리고 아주 시리어스한 어드버스 이벤트는 컨트롤과 비교해서 플라세보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어서 일단 전면적으로 이제 백신이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 주에 WHO 코로나 바이러스 대시보드의 그림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전체 현재까지 컨펌된 코로나 환자는 5억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사망 환자는 6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백신을 맞은 도주는 지금 이게 숫자가 너무 커서 110억 정도의 도주에 백신이 지금 투여가 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료입니다. 지금 1차 백신을 맞은 분들이 한 4,500만 명 정도가 되고, 2차 백신까지가 4,400만 명, 3차 백신이 3,300만 명, 거의 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 백신을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임상 연구에서는 한 4만에서 5만, 6만 명 정도의 환자들이 이제 대상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수의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백신이 진행이 되면서 임상 연구에서 알려졌던 그 비교적 흔한 부작용 이외에 드물지만 좀 치명적일 수 있는 부작용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RNA 백신을 투여했을 때 생기는 이제 심근염이나 심막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로 된 백신을 맞았을 때, 아스트라와 얀센 백신으로 맞았을 때 생길 수 있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나, 그리고
면역 혈소판 감소증 그리고 정맥혈전 색전증 등의 이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백신 인듀스드 이뮨 스럼보틱 스럼보사이토페니아 VITT 또는 TTS라고 얘기되는 이런 엔티티와 그리고 코비드19 백신과 관련된 스럼보시스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처음 보고된 VITT 케이스입니다. 33세 남자분이셨고 이전에 다른 질병이 없었던 분이신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11일째 헤드에이크와 보미팅이 있었고 15일째 시저와 이제 멘탈 체인지가 있어서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됐던 분이었던 것 같고 당시에 혈소판 수치 떨어지고 D다이머는 증가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CNS 증상이 있어서 시행한 이미지상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슈페리어 세지탈 사이누스의 필링 디펙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리브랄 비너스 사이누스 스롬보시스를 진단을 했던 환자였던 것 같고 이 당시에만 해도 이제 VITT에 대한 워닝들이 어느 정도 조금 되었던 시기여서 아마 바로 이제 PF4 엘라이자 테스트를 아마 시행을 했던 것 같고 거기서 양성이 확인되었고 직접 환자를 왔던 주치의들이 아마 헤파린을 안 쓰고 도학을 먼저 사용을 했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환자는 아마 다행히 생존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VITT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백신과 VITT를 인지하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자 백신이 먼저 이제 2020년 12월 2일에 이제 허가가 나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2월 30일 날 이제 허가가 나게 되는데 이 아까와 같은 그런 케이스 언유저한 사이트에 스롬보시스가 생기는 게 대략 한 2021년 2월 달쯤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이상한 이제 케이스들이 생기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원체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들이 더 커서 아마 EMA 등에서는 그냥 백신을 진행하라라고 아마 3월 초까지는 얘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과 영국의 이제 우리가 그 코아뷸레이션을 전문으로 하시는 스컬리 등이 이제 이 조금 특이한 이제 그 스롬보시스 언유저한 사이트 스롬보시스가 있으면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고 PF4 안티바디가 양성으로 나오는 이런 디지즈 엔티티를 뽑아내게 되고 이걸 이제 VITT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유럽에서는 영국에서는 그러면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이 백신의 득이 이런 위험 때문에 더 크지 않을 수가 있겠다 해서 일시 30세 미만, 40세 미만에서는 백신 투여를 중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VITT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자장을 봐주시는 이사장님과 장성수 교수님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PF4 엘라이저 테스트를 아마 아산병원에서 세팅을 하시게 되었고 아마 제가 아까 막 찾아보니까 5월 1일 날 아마 방수미 교수님께서 동영상을 또 촬영을 하셔서 직접 이제 저희들 회원들에게 VITT가 어떤 병이며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에 대한 어나운스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들이 이제 4월 달에 NEJM에 보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그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핫 이슈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VITT는 먼저 이제 우리가 스롬보엠볼리즘의 증상이 있을 때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리브랄 비너스 스롬보시스의 증상들 헤드에이크라든지 비전 체인지가 있거나 또 이게 드문 이제 스플랭크리 베인 스롬보시스도 빈도가 제법 높아서 이렇게 압도미널 페인이 있거나 일반적인 풀모너리 엠볼리즘이나 DVT의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 근데 이런 경우가 코비드 19 백신 특히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이럴 벡터 백신을 맞은 지 이제 4주 내지 6주 이내에 발생을 하게 되면 먼저 혈소판 수치와 그리고 또 이제 증상이 있는 부분에 라디올로직 이미지를 해서 실제로 스롬보시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레코멘드를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있고 스롬보시스가 확인이 되면 이제 파서블 VITT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D다이머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PF4에 대한 엘라이저가 양성이 나오면 이걸 이제 VITT를 컨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여기에 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제 지속적인 두통이나 신경학적 증상, 발작, 흉통 호흡곤란이나 복통들의 증상이 백신 후에 4에서 42일째 발생을 하고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있으며 D-다이머가 올라가면 VITT의 의심 사례로 일단 하고, 이렇게 의심 사례가 확인이 된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피비스메어에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혈전을 영상 검사해서 확인을 일단 하게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확정이 되면 이제 추정 사례가 되고, 이제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 PF4 엘라이자 검사를 이제 질병청을 통해서 의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영국에서의 VITT 한 300여 명과 미국에서의 VITT 28명의 임상 양상을 이제 비교한 연구인데요. 영국은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생겼던 것 같고, 미국은 얀센 백신에 의해서 발생했던 VITT였던 것 같습니다. 전체 100만 도즈에 이제 영국에서는 9.4명이 발생을 했고, 미국에서는 3.2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 도즈에서 발생을 했었고, 남녀 비율은 여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는 18에서 93세인데 50세 미만이 영국인 경우 42%, 미국인 경우 한 78% 정도를 차지를 했었고, 앞서 우리나라 첫 번째 케이스처럼 세르브랄 비너스 사이누스 스럼보시스가 있었던 환자가 영국에서는 38%, 미국에서는 68%를 보고를 하고 있고, 대부분 이런 CVT가 또 이제 ICP를 증가시켜서 이제 해모리지를 유발하는데, 대략 미국 케이스에서 한 36% 정도에는 ICH가 동반이 돼 있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한 18%의 모탈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서 어쨌든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VITT 환자가 4분 정도가 4분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도는 과연 어떨 것인가인데, 영국을 보면 100만 명당 10명 정도, 100만 도지에 이제 백신 후에 10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1.8명이 사망을 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대만, 아마 말레이시아가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에서는 100만 도주 동안에 0.2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 2천만 도주 정도가 투여가 됐었는데, 그중에 한 4명 정도가 발생을 했으니 얼추 이 정도 빈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비교해서 거의 한 50분의 1 정도의 빈도인 것 같고요. 이게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 질병청에서 보고된 이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이제 정례인데, 30대 2명이 뇌정맥 혈전증이 있었고, 70대 1명이 심부정맥, 60대 1명이 폐동맥 혈전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분은 생존하셨고 2분은 돌아가셨는 걸로. 1명만 돌아가셨군요. 네. 그 VITT는 패소제네시스를 HIT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데노 바이럴 벡터가 들어오게 되면 프레트리트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알파 그래뉼에 있는 PF4를 릴리즈를 시키게 되고, 이 PF4가 결국 아니온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일부 어떤 물질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아데노 바이럴 벡터에 포함되어 있던 어떤 일부 물질들이 애니온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한 안티바디가 생성이 돼서 이 안티바디가 HIT처럼 프레이트리트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모노사이트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유트로필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NET 포메이션을 증가시키면서 스롬보시스와 이제 스롬보사이토페니아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전으로 인해서 이제 매니지를 크게 이제 서포티브 케어와 안티코아굴레이션, 그리고 오토이뮨 피노미넌의 모듈레이션, 이렇게 크게 3개 축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제 안티코아굴레이션은 헤파린은 PF4 액티베이션과 관련도 있고 해서 쓰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인 거고요. 그리고 오전에 우리가 HIT 얘기하면서 이제 아가트로반을 쓸 거냐 도학을 쓸 거냐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약간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마 도학이 현재로서는 원체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현재 환자들은 대부분 도학으로 아마 치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헤파린을 쓰지 말자고 한 다음에는 도학으로 치료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오토이뮨 피노민을 조절하기 위해서 IVIG나 또 어떤 경우에는 플라즈마 익스체인지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일단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VITT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VITT 이외의 스럼보시스는 과연 어떨 것인가 하는 이슈가 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자료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1,900만 명, 그리고 파이자 백신을 맞은 이제 950만 명,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코비드 19에 감염이 된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이제 180만 명을 비교를 해서 그러면 이 스럼보 엠볼리즘, 아테리아 스럼보시스, 센트럴 비너스 사이누스 스럼보시스, 이스케믹 스트로크 이런 것들의 빈도가 어떨지를 보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보시면 코로나19에 감염이 있었던 환자들은 절대적으로 모든 스럼보시스 인시던스가 높고, 근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이제 파이자 백신을 비교를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던 그룹에서 이 비너스 스럼보 엠볼리즘이 한 1.2배 정도가 맞지 않은 컨트롤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게 아주 뭐 하자드 레이셔가 높지는 않지만 의미 있게 P-밸류는 좀 의미 있는 차이를 좀 보여주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비너스 롬보 엠볼리즘과 조금 연관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오전에 아까 김양기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던 이제 세레브랄 비너스 사이너스 스럼보시스가 있는데 이것은 둘 다 이제 백신을 맞지 않은 컨트롤보다 빈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4배 정도, 그리고 파이자 백신은 한 2배 정도 빈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P-밸류는 파이자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정도의 빈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백신 후에 발생한 CVST의 빈도를 조사한 연구를 보시면 10만 명당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던 그룹에서 1.5명에서 발생을 했고, 파이자 백신은 0.1명에서 발생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던 환자들 중에 여자에서는 2명, 남자에서는 0.5명 정도 차이가 보여서 여자에서는 확실히 좀 빈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연구는 이가 이제 백신 이후에 생기는 CVST와 이제 코로나 시기 이전에 이제 백신과 관련 없이 생겼던 CVST를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요. 물론 레트로스펙티브 연구긴 하지만 그 오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증례처럼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백신 이전에 이제 발생했던 성인들에 있어서의 CVST는 여자에게서 조금 더 많고, 그리고 젊은 여자분들에게도 많고, 그리고 리스크 팩터가 있으며, 그리고 오랄 컨트라셉티브를 사용했던 경우가 한 54%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백신 후에 발생하는 이런 CVST는 나이는 비교적 젊고 여자분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건 많긴 하지만 이런 스럼보시스의 리스크 팩터가 많이 있는 건 아니었고, 그리고 또 이 오랄 컨트라셉티브를 오랄피를 사용하는 빈도는 이제 이전에 이제 코비드 19 시기 이전에 발생했던 CVST와는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실제로 백신이 VITT까지는 아니더라도 CVST의 빈도를 올리거나 좀 다른 양상의 CVST를 만든다라는 것들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VST의 일반적인 사망률은 한 3% 정도였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에 사망률은 한 38% 정도라서 항상 조금 워닝이 조금 되어야 될 사항인 듯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떨 것인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실제 그 우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시기와 그 이전 시기를 비교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DBT와 풀모너 엠볼리즘의 빈도를 보시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둘 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백신이 투여되는 시기에 DBT나 P가 증가됐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트라크라이널 비너스 스럼보 엠볼리즘은 스럼보시스는 빈도를 보시면 거의 이전과 큰 차이가 없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투여했던 시기에 CSVT의 빈도가 더 증가하지는 않았지 않겠냐라는 걸 히라 자료로 간접적으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고된 우리나라의 이상 반응 신고 사례를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에 혈전증으로 신고됐던 사례가 지금 116명 정도가 있고요. 파이자가 73명 정도인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 2천만 명, 그리고 파이자가 거의 한 8천만 도즈 정도가 투여가 돼서 대략의
그 스럼보시스의 빈도를 보면 한 10만 명당 0.57에서 0.1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백신을 맞지 않은 이제 파퓰레이션과 비교해서 과연 높은 수치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조금 연구를 조금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mRNA 백신을 맞았던 경우보다 그 바이럴 벡터 백신을 맞았던 경우에 이 인시던스가 한 5배 정도는 일단 높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그 혈소판 감소증인데요. 이게 이제 백신이 시작되자마자 2021년 1월 달에 미국에서 플로리다의 부인과 의사가 백신 맞고 ITP가 생기고 16일째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신과 특히나 파이자 백신과 이제 이 혈소판 감소증이 관련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좀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 한참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를 하는 시기에 외래에서 다들 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백신 맞고 하루 이틀 몸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출혈이 있어서 내원을 했는데 실제로 혈소판 검사를 해봤더니 뭐 10,000개가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을 제법 적지 않게 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과 혈소판 감소증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실제로 과연 그런 에비던스가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이제 고민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보고된 보고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한 100만 명, 170만 명의 대상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백신을 맞지 않았던 그룹과 비교를 해서 이 ITP 발생,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ITP 발생이 하자드 레이셔가 5.7배 정도로 유의미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백신을 맞지 않았는 경우보다 5배 정도의 많은 ITP 빈도를 보여주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이자 백신을 한 82만 명 정도에게 투여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파이자 백신을 맞았던 82만 명 중에서 ITP의 발생은 실제 이제 그 컨트롤보다 더 높지는 않았던 한 0.54 정도가 돼서 하자드 레이셔가 실제 그러면 파이자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관련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자료인데요. 전체 이스라엘의 내셔널 와이드한 자료인데 여기도 보면 대부분 다 파이자 백신 한 100만 명 정도 투여를 했는데 파이자 백신을 맞았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를 해서 혈소판 감소증의 빈도가 파이자 그룹에서 더 높지 않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스럼보시스의 빈도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뭐 원체 많은 얘기들이 되었었지만 이제 아펜디사이티스나 헐퍼스 조스터, 림파데노패시, 마이오카다이티스는 확실히 이제 파이자 그룹에서 높은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대부분 다 mRNA 백신을 투여를 하였었는데 미국의 이제 백신 어드버스 이벤트 레포트 시스템에 등록된 환자가 한 77명 정도의 이제 혈소판 감소증 환자가 등록이 되었다고 하고 이는 실제 이제 100만 도주 중에 1명 정도에서 이제 발생하는 빈도가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면서 실제 이디오패틱 ITP보다 빈도가 더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미국에서는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 환자들의 임상 양상을 보면 대략 한 77%가 첫 번째 도주에서 발생을 했고 나이는 미디안 에이지는 63세, 여자가 조금 더 많고 미디안 혈소 플레이트레트 카운트는 3,000개 그리고 백신 후에 미디안 8일째 보통 이렇게 발현을 했다고 해서 실제 우리가 외래에서 경험하고 있는 환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93% 환자가 퍼스트라인 트리트먼트로 호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프랑스에서의 자료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ITP의 건수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를 투여해서 이제 1,080명 정도가 아스트라제네카 후에 한 달 이내 이제 이상 반응으로 혈소판 감소증을 신고를 하였는데 물론 이는 뭐 언더 에스티메이션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혈소판을 확인을 하지도 않았을 거며 그리고 또 다 신고가 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언더 에스티메이션 됐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10만 도주 동안 한 5건 정도의 혈소판 감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반면에 파이자 백신이나 이제 모더나 백신에서는 10만 도지에 한 0.5명 정도에서 이게 발생을 해서 실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맞지 않은 컨트롤과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mRNA 백신을 맞았던 경우보다 이제 바이럴 벡터 백신을 맞았던 경우에 혈소판 감소가 한 10배 정도 더 높은 것을 보여서 아마도 앞서 이제 다른 나라의 데이터를 참고를 하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소판 감소증과 좀 관련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백신 후에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는 게 이제 이슈가 돼서, 그러면 우리가 혈소판 감소증을 원래 가지고 있던 환자들에게서는 그 백신을 과연 줄 수 있을까가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원래 ITP를 가지고 있었던 환자에서 mRNA 백신 후에 10에서 한 20% 정도 환자가 혈소판 수치가 한 50% 이상 감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스플렉토미를 하였거나 이전에 5번째 이상의 치료, 여러 번의 치료를 했던 환자들에게 있어서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더 악화될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에 다시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들이 그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던 환자들에게 있어서 백신 전과 백신 후 한 일주일 정도의 이제 혈소판 수치를 확인하는 걸 일단 레커멘드를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실제 이제 첫 번째 백신 후에 혈소판이 떨어졌던 환자들이 두 번째 백신을 맞을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드리긴 없지만, 하여튼 좀 크로즈 옵저베이션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면 VITT는 드문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드문 컴플리케이션이긴 합니다. 하지만 백신 후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바이럴 벡터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백신이 추후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기회, 앞으로 가능성은 전혀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 이제 VIT 스롬보시스가 의심이 되면, 특히나 언유주한 사이트에 스롬보시스가 의심이 되면 혈소판 수치와 D다이머를 확인하고 엘라이자 검사하고, 그리고 헤파린 피하는 다른 안티코아귤레이션 테라피를 하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다른 이제 백신 후에 스롬보시스나 ITP의 빈도가 어쨌든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것에 우려를 가지고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이발리에이션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